네네네. 가는 거예요, 옆으로.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는 화장실 욕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화장실 욕조가 있는 게 좋을지 아니면 없는 게 좋을지 제가 직접 겪어오면서 느꼈던 장단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한번 해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집에 들어올 때 욕조를 할지 아니면 안 할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제 경험상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욕조가 없으면 좋은 점은 가뜩이나 이 좁은 화장실이 욕조가 이제 없어짐으로써 샤워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욕조가 있게 되면은 그만큼 이 욕조가 공간을 잡아먹기 때문에 이동할 때 샤워하러 왔다 갔다 할 때 욕조가 이제 걸리적거려서 그 부분이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저희 부부가 이제 결혼한 지 7년 정도 됐는데요. 처음에 빌라로 들어가서 살았을 때는 욕조가 없는 집에 살았거든요. 그때는 샤워하고 이럴 때 뭐 불편한 거는 딱히 없었어요. 근데 거기 화장실이 좀 작았기 때문에 욕조를 놔둘 수가 없는 환경이었는데 굳이 작은 화장실에는 욕조를 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적당히 사이즈가 되어야만 욕조를 놔둘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욕조가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타 넘어 다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요. 샤워를 할 때 욕조를 타 넘어서 샤워 공간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불편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집에 아이가 이제 갓난아기일 때 이때는 아기 욕조를 사용함으로써 욕조가 없는 게 더 편합니다. 그러니까 아기 욕조를 사용을 한다는 게 지금 보시는 이 영상처럼 저희 아들이 갓난아기일 때는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애를 씻기게 되는데요. 네, 아이가 이렇게 어릴 때는 아기 전용 욕조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일단 이렇게 저렴한 제품을 사서 이거를 사용을 했는데 이게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화장실이 그렇게 넓진 않았는데 욕조까지 있다 보니까 이 아기 욕조를 놔두고 애를 씻기기가 너무 비좁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변기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애를 씻겨야 됐었는데 이런 불편함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욕조를 괜히 했다 싶었었는데요. 네, 나중에는 욕조를 하기를 잘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외관상 화장실이 욕조가 없는 게 넓어 보이고 깔끔하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이제 신혼일 때는 그게 맞는 얘기인데 아기가 생기고 이제 아기가 어느 정도 크고 나면은 미관상 깨끗해 보이는 것보다 좀 더 실용적으로 애가 이제 씻고 하기 좋게끔 욕조가 있는 게 더 낫긴 낫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5번째, 화장실에서 뭔가를 씻거나 할 때 넓어서 좋다. 좀 전에 얘기 드린 아기를 씻기는 그런 것도 화장실이 이제 욕조가 없는 게 차라리 넓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내가 선풍기를 청소를 좀 해야 돼서 거기 이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선풍기를 청소를 한다든지 뭐 공기청정기 그런 부품들을 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손빨래 할 일이 있어서 거기 앉아서 손빨래를 한다든지 할 때 욕조가 있게 되면은 그 공간이 좁아서 좀 불편한데 욕조가 이제 없으면은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제가 말한 거는 이제 화장실이 좀 좁을 때 얘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부모님 집의 화장실인데 여기는 좀 굉장히 되게 공간이 넓어요. 이런 식으로 넓으면은 지금 앞에 말한 부분들이 딱히 해당되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말한 부분들은 화장실이 어느 정도 좁았을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욕조가 있으면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하죠. 따뜻한 물로 이제 가끔씩 몸을 찌지고 싶을 때 목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피곤할 때 이렇게 반신욕도 할 수가 있고 저는 이것 때문에 욕조를 반드시 하시라고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추울 때 따뜻한 물로 몸을 한번 쫙 찌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씻으면은 몸도 개운해지고 감기 기운도 좀 사라지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욕조를 하시라. 그리고 아까는 이제 아이가 이제 갓난아기일 때 얘기였었는데요. 아이가 이제 이렇게 조금 더 크게 되면은 애가 이제 그 아기 욕조에서 너무 좁아서 거기서는 이제 애가 물놀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는 욕조에다 물을 조금 받아가지고 욕조에서 이제 놀게끔 해줘야 되는데, 욕조가 없으면은 그때는 좀 되게 이제 아쉬워요. 이때가 되면은 그 집에서 이제 오래 사실 생각이시면은 처음부터 이제 욕조를 하시고, 갓난아기 일 땐 조금 불편함 감수하더라도 그 이후부터는 계속 편하니까 욕조를 설치하시는 게 낫다. 여름에는 약간 미지근한 물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장난감 같은 거 던져주고 애한테 물놀이 하게끔 해주면은 거기서 애가 30분에서 1시간 가까이 물놀이도 하고, 그 다음에 형제들이 있으면은 형제들도 이제 풀어 넣으면은 지들끼리 물놀이 하면서 재밌게 잘 노니까요. 요거는 지금 형제는 아니고 저희 이제 조카들입니다. 조카들하고 같이, 아들이랑 같이 3명이서 들어가서 이렇게 재밌게 놀고 했거든요. 네, 여기는 지금 장인어른댁 화장실이에요. 근데 저희 집 욕조는 조금 작은 편이라서 이렇게 넓지는 않은데, 그래도 욕조가 큰 것보단 제 생각에는 적당히 작은 게 물 사용량도 작고 수시로 따뜻하게 몸도 찢을 수 있고, 욕조가 괜히 크면은 물을 너무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가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욕조가 없을 때는 아이 욕조를 깔아줘서 대체가 가능하지만은 이제 보관이나 귀찮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욕조에다 풀어놓는 게 편하겠죠. 네, 저희 부모님 집에 가가지고 욕조에다가 이제 물놀이 하는 게 물 사용량이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조만한 다라이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물놀이를 시켜줬습니다. 네, 그리고 여름에 이제 날씨가 엄청 더워지면은 화장실 욕조에만 있으면 애가 답답하니까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물을 받아가지고 창문 살짝 열어놓고 밑에 경치 바라보면서 물놀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세팅도 해줬는데요. 요것도 요새 집은 베란다가 확장형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이제 거의 불가능하죠. 저희 집은 좀 오래된 집이라서 이렇게 베란다가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애가 잘 놀 수 있게끔 이렇게 세팅도 해줬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3번째, 아랫집으로 물이 샐 확률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샤워를 하게 되면은 그쪽으로 물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바닥에 물이 자꾸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 화장실 타일 사이에 백시멘트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 백시멘트가 이제 닳아서 그게 이제 없어지면은 그 부분으로 물이 새서 아랫집으로 시멘트에 물이 머금고 있다가 아랫집으로 물이 셀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불과 몇 년 사용을 하다 보면은 타일 사이에 백시멘트가 점점 이제 닳아가지고 빠지는 거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타일을 보충하시는 거는 제가 영상 얼마 전에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 영상 참고를 해서 타일 보충하는 거 간단하시니까 백시멘트 얼마 안 하거든요. 그거 사셔서 보수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특히 이제 아파트일 경우에는 물탱크 청소를 되게 자주 하기 때문에 단수를 되게 자주 해요. 근데 이럴 때 이제 물을 미리 받아놔야 되는데 욕조에다가 물을 이제 한가득 받아놓으면은 그 다음날 단수 되는 동안에 화장실에서 씻거나 볼일을 볼 때 편하게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욕조가 없게 되면은 물을 받아놓으려면 막 이것저것 자질구리한 그 세숫대야라든지 아니면 물 담을 만한 그릇들 다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막 받아놔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이런 거 생각해도 욕조가 있는 게 차라리 낫겠죠. 네, 끝으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제 생각에는 욕조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욕조에도 이제 찾아보시면은 종류가 되게 많은데 이쁘고 좋은 게 되게 많아요. 특히 저는 이제 이런 히노키탕 같은 것도 만약에 집을 새로 인테리어를 좀 돈을 들여서 하게 된다면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는 구조상 그런 게 불가능하지만은 만약에 주택을 짓는 분이시라면은 욕조를 타넘는 게 나이가 좀 있으시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이 좀 힘들다 싶을 때는 애초에 시공하실 때 집을 욕조가 들어가는 부분을 생각해서 화장실 부분을 콘크리트 타설할 때 좀 더 아래로 내려가지고 욕조가 밑으로 내려가게끔 계단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게 되면은 시공할 때 조금 시공비가 더 들어갑니다. 집의 기본 높이 자체가 조금 높아지는 그런 방식으로 되는데, 지형을 잘 이용하시면은 그런 것도 커버를 할 수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욕조를 아래로 내려가게끔 해서 이용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팔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는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아파트는 이런 계단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요거는 화장실이 어느 정도 조금 커야 가능한 그런 방식이고요. 저희 집처럼 이렇게 화장실이 작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게 최선입니다. 이 이상은 뭐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집도 32평 아파트인데 화장실이 너무 좀 작게 나와가지고 안방 화장실은 뭐 샤워 부스도 없고요. 거실 화장실은 이렇게 좀 욕조 놔두고 세면대 딱 놔두기에도 조금 비좁게 되어 있고 옛날식 집들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